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익은 투자 비용의 일부에 불과해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건 현대 역사상 가장 비싼 도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 물리적인 시스템이죠.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전력망은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착취당하는 숨겨진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시스템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매일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다니의 AI 거짓말입니다. 제1장 아무도 읽고 싶어하지 않는 영수증. 2024년 세퀘아 캐피털 분석가들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AI 기업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돈을 쓴다면 그 지출을 정당화하려면 업계가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할까요? 그들의 답은 연간 약 6천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AI 기업들이 벌고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하려면 그 정도를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AI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2030년대 중반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보고된 매출의 상당 부분은 실제 이익이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2025년에 월 수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면 그 수치가 놀랍지 않습니다. 2025년 중반 오픈 AI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운영 비용이 너무 높아서 불과 몇 달 후에 또다시 83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는 단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10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는 한 번 개발 후 사용자 추가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고객을 서비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AI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실제 돈이 나갑니다. 답변 생성에는 연산 능력, 전기,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규모를 키워도 효율이 항상 높아지진 않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수록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과 투자 그룹들은 이미 자금을 투입했으며 연간 지출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성장에 대한 투기 열풍이 S&P 500의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더욱 불안해지는 것은 연금 계좌, 인덱스 펀드, 그리고 그 외의 안전한 투자들로 구성된 전체 시장이 이제는 아직 대규모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증명조차 되지 않은 기술의 변덕에 깊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생성형 AI의 미래 경제성이 이렇게 불확실한데 왜 기술업계의 모든 기업 CEO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미래에 걸려고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CEO들 이 2028년까지 AI가 자신들의 회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무 데이터를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AI 프로젝트 중 실제로 기대한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경영진 10명 중 9명, 이 기술이 필수라고 믿지만 수익 창출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뿐입니다. 예전엔 전략 같았던 것이 이제는 기업 간 압박처럼 보이고 이 현상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회사는 서로 경쟁하며 AI 우선 전략을 내세우고 AI 프로젝트를 서둘러 발표하며 GPU도 대량 구매합니다. GPU를 안 사면 더 나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업판 골드러시라면 아무도 삽 없이 나타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인프라가 전속력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이미 확정되었고 시드머니도 모였지만 수익은 간신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성공이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최근 몇 년간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 검수, 출력 검증과 같은 일들이 모두 실제 세계에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작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작업은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출력을 내는 미완성 시스템과 만든 회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차이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모델 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케냐, 필리핀, 인도 등 사무실이나 콜센터 환경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실수를 하루 종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 이들은 폭력적, 노골적 콘텐츠를 걸러내며 시간당 몇 달러만 받고 일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콘텐츠 검토 담당자들은 심리적 트라우마, 빈곤 수준의 임금, 그리고 서구 노동법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노조 조직 억압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19세기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AI 마케팅 언어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기계가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시사합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내부 핵심은 지저분하고 노동 집약적이며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계층적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술이 가짜는 아니지만 다시 보면 인공이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여전히 많은 인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확장돼도 그 인간 노동 체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시스템이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와 지속적인 인간의 개입 모두에 의존하게 되면 비용 구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발전하는 기계라기보단 자동화와 수작업 지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에 가깝고 두 부분 모두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AI 붐 초기, 연구자들은 많은 AI 스타트업이 실제로는 핵심 제품에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비율이 40%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사기를 뜻하진 않았지만 더 중요한 점을 시사했습니다. 처음부터 AI는 하나의 신호, 즉 자금을 유치하고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며 모두가 갑자기 AI 서사를 내세워야 하는 시장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전체 기업의 약 78%가 어떤 형태로든 AI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불과 1년 후 전 세계 벤처 캐피털의 61%가 AI 관련 사업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입과 투자 이후에는 분명하고 일관된 수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 재정적 이익의 약 75%가 단 20%의 기업에 의해 얻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AI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실험과 도구 통합 등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예상만큼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진 못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도입했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위험 부담이 더 커졌고 기대치도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약속했던 것 사이의 격차를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에너지 장벽.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제약은 재정이 아닌 물리적입니다. 수년 동안 단일 AI 질의가 일반 웹 검색보다 약 10배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간단한 비교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숫자는 초기 추정치에서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단순한 비교처럼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논쟁이 있었고 업데이트되었으며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은 부분은 AI 작업 부하가 단순히 더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2022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이미 매년 약 460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한 나라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 세계 총 전력 수요의 2%에 해당합니다. 올해에는 AI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620테라와트시에서 1000테라와트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소 놀라울 수 있습니다. 전기의 40%는 실제 컴퓨팅, 즉 AI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다른 40%는 단순히 기계를 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20%는 데이터 이동, 시스템 안정 유지 등 모든 다른 작업에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운영이 그 복잡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AI에 쓰는 에너지의 절반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가 아니라 단지 AI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기업들이 AI를 위해 짓고 있는 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하나는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1메가와트는 미국 150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0메가와트는 어떨까요? 1년 동안. 이는 단 한 건물에서 2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대략 8,0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있으며 그중 3분의 1을 이 미국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걱정스럽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 데이터 센터의 대다수가 효율적인 운영에 너무 더운 기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다소비 시설들이 이루는 점점 커지는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가정, 학교,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같은 전력망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수요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력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시 당국이 실시간으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전력망을 확장할 것인가, 전기 요금을 올릴 것인가, 개발 속도를 늦추고 일자리 성장을 제한할 것인가. 이 중 어느 것도 쉬운 답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중 40%가 냉각에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많은 양의 물이 시스템을 순환하며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수백만 갤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3만에서 5만 명 규모의 도시가 사용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중간 규모의 시설조차도 냉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 1억 갤런의 물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시스템에서 70, 80%가 증발로 인해 사라지며 사실상 공기 중으로 없어집니다. 한편 약 75, 90%의 데이터 센터가 물을 이용한 냉각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종 지역사회에 공급되는 동일한 강이나 시립급수원에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는 한 회사의 데이터 센터가 도시 전체 수돗물의 2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무한한 확장을 약속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 매우 한정된 자원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확장되는 전력망과 상수도 시스템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커질수록 자원 소모가 늘어나며 그 한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런 부담이 현실에서 쌓이는 사이 기업 내부에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외부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오면서 내부에서도 조용히 무언가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데이터입니다. 4. 장보안의 자기 파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직원들이 AI에 입력하는 정보 중 약 34.8%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 10%를 조금 넘던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AI 챗봇에 붙여넣는 모든 정보의 3분의 1이 법정 문서, 고객 데이터, 의료 기록, 소스 코드,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렇게 하는 기업의 83%가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통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정책 이메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다음 날이면 똑같은 직원들에게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직원들은 마감일 준수와 정책 준수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번 마감일을 선택합니다. 이 자초한 보안 참사는 점점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22만 5천 개가 넘는 챗GPT 자격증명이 다크웹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종종 해킹된 기기나 재사용된 비밀번호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애플,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한 뒤 내부적으로 챗GPT 같은 도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했습니다. 삼성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023년 초 3명의 직원은 챗GPT 금지 해제 이메일을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문제를 디버깅하려고 기밀 소스 코드를 업로드했습니다. 한 직원은 사내 회의 메모를 채팅창에 복사했고 또 다른 직원은 반도체 라인 불량 장비 식별에 챗GPT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금지 조치가 재시행됐습니다. 내부 설문조사 결과 삼성 직원의 65%가 AI 도구를 보안 위험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AI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사이의 근본적인 괴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로 학습됩니다. 오픈AI의 무료 및 플러스 요금제 이용자는 대화 내용이 회사의 미래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에 자동 동의하게 됩니다. 물론 복잡한 설정을 찾아가서 옵트아웃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런 설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보고서는 옵트아웃 전까지 입력한 문서, 계약서 일부, 고객 세부 정보도 잠재적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업 비밀이 AI 모델에 사용되면 피해는 사실상 영구적입니다. 단순히 삭제할 수 없고 섞인 페인트를 다시 분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보다 훨씬 악랄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는 드물고 눈에 띄며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보안을 위협하는 것은 AI 기업들에겐 흔한 일입니다. HIPAA,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 비준수는 업무 흐름에 아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안 연구자들은 이미 이것을 역사상 가장 큰 통제되지 않은 기업 데이터 유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사들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이 민감한 데이터를 AI 도구에 붙여넣지 못하게 막는 통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하지만 쉽게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도 압니다. 보안이 강화된 사내 버전은 하룻밤에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백만 달러어치 하드웨어와 전문 인력,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도 더 빠르게 움직이라는 압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쓰는 기업용 코파일럿을 비웃을 겁니다. 그 코파일럿은 이메일을 다듬거나 구글 검색을 하는 것밖에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몰래 개인용 챗GPT를 사용할 것이고 나이 많은 임원들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AI 모델을 그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검색 엔진 정도로만 볼 테니까요. 사람들이 몇 년 전 깨달았어야 할 것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브로들에게 지적 재산을 절대 맡기지 말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그 생산성의 물결을 타고 있으면서 그게 언젠가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장 대조정.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뭔가 잘못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시스템은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데이터가 송송새고 있으며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업계는 여전히 AI 붐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비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뒤처지지 말고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게 하라는 끊임없는 경고 때문에 모두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재의 위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위 AI 군비 경쟁의 진짜 병목 지점은 반도체, 즉 칩입니다. 그리고 그 칩을 판매하는 회사들, 특히 엔비디아와 AMD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이미 수년째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산업이 연간 매출로 거의 1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분석가들은 2036년까지 연간 매출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칩 제조업체인 TSMC, 즉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CEO에 따르면 첨단 AI 칩에 대한 수요는 현재 전 세계 공급량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기술 기업들은 수년 앞서 가능한 한 많은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일본의 새 공장들도 2027년이나 그 이후가 되어야 시장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칩 제조업체들은 기업들이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앞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사지 않으면 연산력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메시지는 반드시 사실이 아니어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저 충분히 자주 반복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년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심지어 의회 앞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은 수년 앞서 수십억 달러어치의 GPU를 미리 주문하게 되고 아직 완전히 활용하지도 못할 공급량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은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게 되지만 소비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몇 달째 AI 경쟁이 이 칩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특수 메모리의 심각한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램게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노트북, 휴대폰, 가전제품 등 모든 것에 가격 인상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단순히 새 게이밍 PC를 조립하려는 평범한 남자가 DDR4 램 2개가 갑자기 그래픽카드보다 더 비싸진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AI 시스템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해 만들어집니다. 첫째, AI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인프라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이 비용을 충분히 빠르게 상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정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AI 붐의 모든 약속이 흔들립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미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기업들은 수요가 따라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광섬유 서버와 네트워크로 건물 전체를 채우는 대규모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수요는 따라왔지만 그 전에 시장은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아주 심하게요. 나스닥은 약 76%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시스코, 인텔,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습니다. 이베이와 아마존 같은 다른 기업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전 최고치를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 붐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지만 극심한 과대평가와 과대 광고가 정당화될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닷컴 기업들은 1990년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꿈꿨던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조정이 올 수 있으며 이번에는 세계 최대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AI 붐을 뒷받침하는 자금은 벤처 캐피털의 수익 추구를 넘어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이클이 바뀔 때 결정권자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계속 보수를 받고 초기 투자자는 빠져나가기를 찾습니다. 손실만 외부로 확산됩니다. AI 군비 경쟁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미래 경쟁보다 이미 투자한 수십억 달러를 정당화하려는 싸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기술 분야를 넘어 모든 곳에 미칠 것입니다. 돈, 권력, 데이터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계가 한 생명의 희생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꺼지지 않으려 인간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